차도하 시인의 나의 사물됨입니다. 여기 이 생년월일이 있는데 1999년생이고 2023년까지 살았던 24살에 돌아가신 분이죠. 우선 읽겠습니다. 나는 절반쯤은 개다. 나는 절반쯤은 풀꽃이고 나는 절반쯤은 비올 때 타는 택시. 나는 절반쯤은 소음을 못 막는 창문이다. 나는 절반쯤은 커튼이며 나는 절반쯤은 아무도 불지 않은 은빛 호각. 나는 절반쯤은 벽. 나는 절반쯤은 휴지다. 절반쯤 쓴 휴지다. 네 눈물을 닦느라 절반을 써버렸다. 이 시를 박연준의 토요일은 시가 좋아 동아일보 토요일마다 하는 연재에서 만났는데요. 2026년 10월 17일 날 이 시를 발견했습니다. 오늘이 7월 27일이거든요. 이 시를 7월 27일 오늘 7월 27일이 되어서야 읽는 이유는 어, 먹먹해서 그렇습니다. 애도의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얘기를 좀 잘 모르겠으면 밑에 이제 그 박연준 시인이 잘 써놓은 해설인데 그걸 읽어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스스로 세상을 등진 자의 생몰연대를 볼 때 막막하다. 열린 가로와 닫힌 가로 사이 이거죠. 그 사이 그 안에 갇힌 기분이 든다. 떠난 시인에게 세상은 열리지도 닫히지도 않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문처럼 느껴졌을까? 그에게 세상은 안도 밖도 아닌 틈 같아서 종일 까치발로 종종거리다 떠났겠구나. 유고 시집이자 첫 시집인 파도하의 미래의 손에는 힌트가 가득하다. 그가 세상이라는 가로 안에 안녕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힌트. 처치 곤란한 인간이라는 시에서는 자신을 외계인이라 불러주면 세상을 떠나겠다고 고백한다. 나는 절반쯤은 개다. 이런 시작은 읽는 사람을 단박에 휩쓸리게 한다. 화자의 외로움에, 세상을 향한 사랑과 절망에, 사람에 대한 외로움에 젖게 한다. 나는 절반쯤은 아직도 아무도 불지 않는 은빛 호각이라니 묵음의 휘파람 소리처럼 외롭다. 시를 읽는 동안 우리는 개가 되고 풀꽃이 되고 비 올 때 타는 택시가 된다. 세상에 잘 적응해버린 어른으로서 그에게 부끄럽고 진심으로 미안하다. 은빛 토각을 입술에 대고 굴듯이 그를 불러볼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시집에 실린 시들은 천진하고 화창하고 치장 없이 슬프다. 고작 20해 언저리를 살고 네 눈물을 닦느라 절반 써버린 휴지의 기분을 느낀 사람. 자신을 세우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다른 이의 절망을 토닥이다. 너덜너덜해지고 지쳤을까? 나는 차도와의 절반됨이 세상을 향한 다가섬이었음을 간신히 내보인 사랑이었음을 믿는다. 미래의 손을 잡으려 했으며 빌어본다. 그가 평안하기를. 여기서 요 구절을 왜 붙들고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그러는데요. 박연준 시인의 박연준의 해설 중에서 나는 차도와의 절반됨이 음, 세상을 향한 다가섬이었음을
간신히 내보인 사랑이었음을 믿는다. 라고 나는 구절을 에서부터 이시의 자제의 길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절반됨이라는 거, 절반이라는 단어 되게 많죠. 절반됨. 여기 이 절반됨, 음, 이라고 박연준이 이 시의 해석을 위한 이 시의 틀을 제시했는데, 에, 필자는 됨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 시의 제목이 나의 사물됨입니다. 나의 사물됨, 근대 시대, 근대 자본주의, 지금 이 청년층의, 청년층이 왜 혁명을 일으키지 않는지 필자가 궁금해할 만큼 고통을 갖고 있습니다. 음? 기존의 기득권층, 기존의 그 윗세대는 아직 근대 자본주의의 전성기에 살아오는 바람에 삶의 뭐 주택 등 삶의 기본 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음, 게다가 이번 정권도 마찬가지지만 청년층의 취업이나 결혼 등 근대 거대 서사의 아주 기본적인 기본 사항조차 충족시키지 못할 사정이라는 점을 고려해 주시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와 시인이 말하는 나의 살아감이 사물됨, 이어야 하는 근데 자본주의 사회임에도 에 적응해야 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적응해야 하는 과정인데 문제는 뭐예요? 그 적응의 물질적인 결과조차 음, 예측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미래만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음, 지금까지 예를 들어 좌파 경향 문화 의 경우에는 일제시대 경향 문화의 경우에는 가난했지만 그래도 어, 어, 물질적인 수요로 가는 길이 있으리라는
기대와 희망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등, 권리와 투쟁에 나설 수 있었고, 그런 에너지를, 그런 그 삶의 에너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삶의 에너지를 찾기 어려운, 즉, 미래의 삶의 모습, 삶의 길을 짐작하기조차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요컨대 사물됨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게 근대 자본주의, 물질적 세상의 어떤 삶에서의 삶의 요령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요령, 그런 타협, 이런 굴종, 심지어 굴종에도 불구하고 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다릅니다. 사도와 시인의 짧은 삶을 짧은 삶을 완성하는 것, 그 한 사람의 삶이라기보다 이제 청년층을 대표하는 음,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음? 나의 사물됨, 나의 사물됨이라고 말할 때, 어, 근대 자본주의, 사회 물질적, 근대의 물질적 자본주의의 편입, 입사, 이니시에이션이죠. 그 모습일 수도 있지만, 이는, 음, 취업, 음, 졸업, 취업, 결혼, 출산의 현대서사가 제대로 작동될 때의 사정이라고 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물됨, 이 에서 됨이 becoming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어? 사물로 되어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사물로 되어가는 과정 속에 놓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음? 그래서 사물로 취급받는 이 삶에 끊임없이 불평을 하면서도 여전히 불평하는 사람으로는 응?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게 뭐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아? 하면서 말하지만 나의 사물됨이라고 말할 때 그 됨은 비커밍이란 말이죠. 비커밍이 되긴 되는데 완전히 되어버리지는 않는 거죠. 이 사도와 시인의 제목이 으스스한 건
그게 빙일 수도 있다는 느낌 때문에. 즉, 당이 사물된 이, 이, 나, 사물, 이란 존재, 빙으로 되어버리는 과정을 말하기도,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응? 그러니까 이 시를 빙과 아, becoming 이라는 내포적 의미가 어? 내면의 의미죠. 내포적 의미가 햄이라는 기표, 기의적이죠. 그러니까 내포적, 기의적. 그가 기표적 의미와 수정하는 음, 과정을 인쇄에서는 보여줍니다. 그지? 쉽게 말하면, 나의 사물됨이, 나의 사물 되어 담는지, 아니면 나의 사물 되어버림인지, 두 가지 의미가 공존하는 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음의 위협을 느끼며 삽니다. 김주영 시인처럼 죽음을 잊지 말자. 항상, 항상 죽음을 잊지 말자. 표어를 거실에 걸어놓고 살지는 않지만, 적어도 시인은 삶의 근본적인 의미를 숙고하고 하는 번호 때문에 죽음을 한 만큼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의 사물되어버림을 살아서도 어느 정도 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태도와 시인처럼 정말로 사물되어버림의 사물됨까지 가버리지 않는 건 회복 탄력성, 루질리아스죠. 있기 때문입니다. 음, 물질적이고 심리적인 어려움에서도, 음, 그지? 특히 청년은, 어, 청년이 가진 그런 시간을 생각할 때, 음, 그저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는 음,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정말로 합성, 이루어할지도 모른다는 충격을 전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절반쯤은 개다. 이거는 되게 좋죠. 아주 이 구가 너무 멋있어요. 나는 절반쯤은 개다. 어, 나도 이거 그래요. 어, 필자도 개를 아주 좋아하는데 음, 반려동물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반쯤은 동물이라는 것을 음, 아주 깊게 느낍니다. 그죠? 음, 나는 절반쯤은 개다. 음,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정말로 아는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와 스님이 얼마나 다정한 음, 사람인지 잘 드러나는 도입부입니다. 응? 걔를 사랑한다가 아니라 그죠? 걔를 좋아한다가 아니라 절반쯤은 걔가 아는 선은 그죠? 동물 권리 운동 가족이 노할 인식을 그죠? 데리다가 인간이라는 것, 동물이라는 이런 용어를 사용할 때 하는데 그건 인간과 동물이라고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그 즉시 인간 중심주의의 입장에서 물건에 불과하게 되는 동물로 취급하는, 그지? 인간 지배적인 사고방식이 뚜렷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물이라는 것과 인간이라는 것은 음, 동물과 인간의 현재 권리가 동등하게 여겨지게 되는 거라고 보이죠. 어? 우리를 아주 간단하게 표현한 게 나는 이게 결국 나는 절반쯤은 개다 이거죠. 그지? 나는 절반쯤은 개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 왜냐면 음, 나는 절반쯤은 개다라고 여기 마칩니다. 왜냐면 걔는 절반쯤은 사람이다. 라는 말이 그 뒤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나는 절반쯤은 풀 것이고, 응? 나는 절반쯤은 풀 것이고, 나는 절반쯤은 풀 것이고, 는, 음, 음, 그러니까 인간중심주의, 인간중심주의의 관점에서 자연을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음, 근대적인 사고 방식에서 음? 인간이나 꽃이나 다같이 다 같은 다 동등한 존재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생태의 입장으로의 혁명적인 전환의 단영, 사고 전환을 반영하는 표현입니다. 음, 사도와 시인에게 주목하는 건 그의 짧은 24세라는 생애의 요절 때문이라기보다 음, 겨우 두 개의 문장으로 짧은 시대의 미래를 설명하게 선언하는 상상력을 그렇죠? 음. 나는 절반쯤은 개다. 나는 절반쯤은 풀 것이고 마침표 주고 나는 절반쯤은 개다. 나는 절반쯤은 풀 것이고 이 두 개만으로도 그러니까 이 즉 요건데 하자. 우리 해야 되지. 응? 그 소주 그러니까 인간 중심주의 사상 때문에 식민 지배적으로 억압받아온 소수 집단 권리 회복을 또 추구하는 밝은데 정치성의 요약 아주 절묘한 요약이에요. 딱 두 문장으로 나는 절반쯤은 개다. 나는 절반쯤은 풀 것이고 굉장히 절묘하게 요약을 잘했어요. 그리고 내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절반쯤은 비올 때 타는 택시. 음, 나는 절반쯤은 비올 때 타는 택시. 어, 택시를 어, 택시를 많이 못 타죠. 비싸니까. 나는 절반쯤은 비올 때 타는 택시. 이 말은 비올 때, 특히 비올 때 택시가 타고 싶죠. 그, 하는 구절은, 문장이죠. 응? 문장에서 무슨 특이한 점은 택시라는 문장에서 주목해야 될 지점은 문장에서 주목할 할 지점은 서술어, 이다가 생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I am 택시 줄여서 뭐뭐 택시 라고 표현하라는 완성형 문장에서 am이 생략되어
정렬된 상태입니다. 정렬된 상태로 마침표가 등장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술문의 스테이트먼트죠. 나는 뭐뭐다 라는 스테이트먼트죠. 나는 뭐뭐다 라는 진술문, 서술문, 음, 서술문에서 의 완성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내용은, 이 문장의 내용은 비 올 때 타는 택시, 타본 경험이 다 있죠? 타는 택시, 라는, 그지? 내가, 비 올 때 탁시는 택시라는 것인데, 그죠? 음, 이 질척거리는, 그리고, 그, 이동하기 힘든, 이런 날씨에 택시를 타면 아주 정말 나하고 편리합니다. 응? 그러니까 나는 그런 안락하고 편리한 도구, 삶의 도구가 되고 싶다. 또는 그런 도구이다. 라고 진술하거나 서술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냅니다. 문제는 이다. M이 생략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음, 마음가짐은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그렇지 않다고 어, 간접적으로 절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전 굉장히 안타까운 건 이 문장이 음, 충분히 전부 발화 또 입으로 뱉어내는 거죠. 배웠더라도 어? 그런 기능을 가진 시가 지금 당장 택시죠. 이건 택시는 이제 상징이죠. 택시라는 상징, 이런 가진 상징. 그런 기능이라는 게 위로와 위안이 그런 위로와 위로의 기능을 가진 상징. 택시가 지금 당장 되어야 한다는 의무를 어, 또는 그 권리를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말해서 그렇게 말해도 어, 문제가 될 게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뭔가 사도와 시인의 이 문장을 완성시키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첫째는 이를 결벽증이라고 추정합니다. 비올 때 이렇게 해볼게요. 나는 우리 가족이
가족에게 또는 우리 친족에게 비 올 때 타는 택시가 배고파요. 라고 말하는 건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의 뜻입니다. 이런 발화로 인해 나중에 가족이나 친족이 어, 그렇게 그런 지지할 수 있는 뭐라고 틀이나 거처가 되지 못했다고 비난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쭉 그런 말 했다고 뭐 그지? 물론 뭐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뭐 하기 싫어서 그지? 응? 하기 싫어서 안 된 건 아니잖아. 하고 싶었는데 못한 거지 그지? 그러니까 비난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사도와 시인은 그런 음, 자신의 현실 지금의 현재의 이 시상작 시점에서의 상황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런 희망과 소망을 다 뱉어낼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마음이 너무 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헛된 희망이나 희망도 해볼 수 있는 성령인데 말입니다. 그죠? 그때 뭐 진짜 그 나이 되면 그지? 더군다나 처음 두 문장 두 개의 문장에서 확인했듯 80대 시대의 세계관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의 상상력의 힘을 보여주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나는 절반쯤은 개다. 나는 절반쯤은 풀꽃이고 멋있어요. 그치? 그런 멋있는 이렇게 말해놓고 나는 절반쯤은 개다. 나는 절반쯤은 풀꽃이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어? 자연과 어, 개와 풀꽃 이런 타작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명확하게 어, 지겠다고 설명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다 말을 못해요. 그렇죠? 내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절반쯤은 솜을 못 낳는 창문이다. 어, 이 문장이 좀 안타까워요. 어, 나는 절반쯤은 솜을 못 맞는 창문이다. 요새 이 층간소음이나 이 아파트들이, 우리 한국의 아파트들이 벽이 얇죠. 그래서, 어, 이 문장, 나는 절반쯤은 솜을 못 낳는 창문이다. 해서, 나의 이 사물됨, 지금 사물됨을 계속 얘기하죠. 사물됨을 계속 여러 가지
어, 여러 가지 예를 들며 주로 묘사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됨이 배어감, becoming, 음, 이었다면 즉 그 개나 풀꽃이나 택시가 될 수는 없으니까 즉 요건데 개나 풀꽃이나 택시로 존재의 정체성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런 존재성을 최대한 수용하려는 노력, 그 배어감의 이 수용성이 강조되었다면, 응? 이 점에서 나는 무모다라고 말하는 소음을 못 막는 창문은 뭐예요? 뱀빙이라고 여겼지. 으로 이라고 이다. 이다의 성격이 바뀌었다고. 음. 그러니까 앞에 택시 다음에 앞부분에서 택시가 아니라 택시라고 어, 문장을 불완전 문장을 만드는 결벽증이 becoming의 힘, 즉 resilience, 회복 탄력성을 버리게, 사라지게 한 듯합니다. 아, 소음을 못 막는 창문, 어, 소음, 노이즈라는 건 이 시처럼, 에서처럼 정갈하고 단정한 이미지로 구성되는 상상력을 파괴하는 음, 주요 요소일 것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사도와 시인은 생활과 삶의 소음을 온몸으로 막으며, 그지? 그, 그 소음의
빠져들지 들지 않았기에 나는 절반쯤은 베이고 풀 것이고 이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절반쯤은 이라고 묘사하지만 새로운 정체성은 소음을 못 막는 창문이라고 말합니다. 건물의 창문이나 벽이 존재하는 건 그 밖의 소음이나 등 수입하는 요소를 막는 즉 세포막처럼 그 내면의 그 정체성을 유지하게 하는 기본 장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소음을 창문의 정의, 즉 소음을 못 막는 창문이라는 대신의 정체성의 정의는 이제 뭐예요? 독립, 구체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자기 파괴적인 선언. 음, 그러니까 사물되는 비커밍에서 이, 이 되어버리는 순간입니다. 나는 절반쯤은 커튼이며 문장이 끝났죠? 안 끝났죠? 요게 풀꽃하고 비슷하죠? 이다가 아니라 이며죠. 그러니까 요 이다랑 요 이고랑 이며 이것도 우리가 특징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문장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는 앞에 나는 절반쯤은 개고 남은 절반쯤은 풀꽃이고는 에서 뭐뭐 다가 어, 뭐뭐 이고로 종결어미 스스로의 종결어미가 그런 약간 뭐, 커마가 씌어야 될 자리죠, 거기가. 그지? 그러니까 종결어미 특히 커마, 쉼표 이고니까 이고는 마침표가 아닌데 아니라 쉼표가 더 적절한데 무리하게 마침표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뭐예요? 절반쯤은 개다. 아, 나는 절반쯤은 개다. 나는 어, 관성형 문장의 신념과 주장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고 힘들다는.
표현입니다. 왜 아주 최근 식물에 관한 생물학자들의 저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최근에 들어서야 식물의 그 존재, 정의, 독립, 구체적인 존재성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 나는 동물 등 동물의 권리를 어, 인정한 건 몇십 년 되었지만, 수십 년 되었지만, 어? 식물의 에, 존재 권리를 인정하는 건, 또는 건 최근의 사태이기에, 어? 동물에 관해서보다 어, 자신감이 적게 선언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뭐뭐다와 뭐뭐이다 이고라는 음? 표현의 미묘한 그지? 대비를 보면서 사도와 시인의 저 팀의 간파하였습니다. 이제 여기 보세요 뒤에 절반쯤은 소음을 못 맞는 창문이다. 절반쯤은 커튼이며 똑같은 거죠, 그지? 그러니까 이제 어, 일 에, 첫 문장과 첫 두 문장의 어, 다와 이고, 어? 의, 그지? 다와 이고에 대비되는 음? 어, 비법과 유사하게 비슷하게 창문이다, 커튼이며, 그죠? 창문이다와 커튼이며, 그지? 뭐뭐, 어, 홈을 못 막는 창문이다. 나는 절반쯤은 커튼이며, 의 대비를 분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어, 소음을, 창문은 커튼과 비교할 때 훨씬 더 견고한 물질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죠? 버티는 힘도 있고, 최악의 경우 강렬하게 부서지면서 어?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커튼은 창문이라는 이미지에 비하면, 그지? 힘이 뚝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나는 절반쯤은 아무도 불지 않는 은빛 토각.
이라는 절정의 표현이 등장합니다. 어, 박영준 시인이 해설해서 녹음의 휘파람처럼 외롭다 라고 말했는데 라고 어, 해석했는데 가족을 울리는 표현. 그래서 실제로 기자가 일부러 그 음식 조각의 이미지를 찾아보았습니다. 볼게요. 부분에서 가슴이 너무 먹먹해서 12여일 동안 음, 더 멀리 도와두고 음, 이 시에 관해 말할 수 있을 거리감, 인적 거리감이 생기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도와 시인을 잊지 말아야 하지만 이런 어쩌면 중국의 절망 속에서도 어쩌면 질서 정연하게 이 세상을 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가 어린 나이에 이 세상과 작별했지만 그 떠나는 모습에서 선배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나는 절반쯤 벽, 절반쯤은 휴지다. 그러니까 벽인 건 아직 잘 모르는 거죠. 이게 되게 묘해요. 이런 문장들에서 벽인지는 나를 벽이라고 이게 이거죠. 나 벽이라고 정의할 수는 아직 없지만 나 휴지라고는 정의할 수 있기 때문이 그지? 아주 살아있기 때문에 삶과 이 죽음의 사이에는 뭔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고 나올 수 없습니다. 그저 저 불 넘어 있는 세상이 그입니다. 그럼에도 그 벽으로 다양한 벽을
지나가야만 하는 그 상태라는 것을 표지. 그러니까 나는 아름다운 이미지로 묘사합니다. 음, 마지막 두 문장에는 의 특징은 나는 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다면 나 살아있는 동안의 존재인 나를 주어로 사용하기가 곤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절반쯤은 휴지다. 절반쯤 쓴 휴지다. 나는 이 묘사가 그래서 나는 절반쯤 휴지다. 나는 미중적인 반복적인 음, 묘사가 가능합니다. 네, 이건 음, 반복이 아니라 차연적인 반복입니다. 즉 같은 절반쯤 의 필기인데 첫 번째는 문대적인 일정 운명의 판 필지이고 두 번째는 사연 하이토러스 수면이며 데리다의 사연에서처럼 음, 시간의 기간이 있은지 이후에 한근대적인 영적 차원에 속하는 조직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이 힘든 그 마지막 문장을 도달했습니다. 내 눈물을 닦느라 절반을 써버렸다. 음,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서 이해 설명해야 할까요? 충분히 다 어, 해서 이해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누구도 죽음의 세상에서 돌아온 날이 없으니까 나름입니다. 그죠? 어느 정도까지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피자의 해석은 사도와 시인의 단위 그리고 비극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생각입니다. 내 눈물을 닦느라
소비 한계, 아니라는 것, 그의 결론이기 때문이고, 네가 누구이든, 자신의 한계, 다, 한계 내에서, 음, 가진, 가지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물기가 다 없어지는 거죠. 사라져버리는, 응? 해버린 게 아니라는, 응?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그죠? 그렇지만, 다의 한계 내에서 자진해버린 게 아니라는, 그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지?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 남아있던 그 삶이 매일 그 눈물을 닦는데 되었다면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가 이어진 공의도 결국에는 휴지처럼 날려 우리 다닐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휴지 이전에 휴지 이전에 정도 될 것이기 때문에 그죠? 휴지가 됐겠지만 그래도 내 눈물을 닦는 데 사용되었다면 이 정도로 질서 정연하게 세상을 떠나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감탄을 받습니다. 좀 전까지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나의 사물됨, 사도하. 나는 절반쯤은 개다. 나는 절반쯤은 풀꽃이고, 나는 절반쯤은 비올 때 타는 택시. 나는 절반쯤은 소음을 못 막는 창문이다. 나는 절반쯤은 커튼이며, 나는 절반쯤은 아무도 불지 않는 비투거. 나는 절반쯤은 벽. 나는 절반쯤은 휴지다. 절반쯤 쓴 휴지다. 내 눈물을 닦느라 절반을 써버렸다.